그 국민의힘이 현장 당무감사를 개시했고 이제 총선 준비에 신호탄을 좀 쏘아 올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3년 만에 치러지는 당무감사입니다. 이게 이제 당무감사가 아무래도 총선 공천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여러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그 대규모 물갈이설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수도권, 영남권 모두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당무감사를 하기도 전인데 이른바 살생부라는 게 돌고 있습니다. 저도 받아봤습니다. 네. 자, 이 당협위원장 등의 실명과 함께 계파, 충성도를 기준으로 한 평가가 담긴 총선 공천 부적격자 명단, 이게 돕니다. 이제 당무감사는 아무래도 정성적 평가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좀 민감한 것 같습니다. 신유승민, 이준석, 오세훈계, 또 전현직 의원 원외 당협위원장 실명이 나옵니다. 또 재밌는 건 이제 충성도 부족이라는 카테고리로 현역 의원 명단도 나옵니다. 국민의힘 이제 관계자, 핵심 관계자는 짜깁기 수준의 조악한 문건이다,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보는데, 그러나 그 지금 국힘 내부에서는 굉장히 민감한 것 같습니다. 신성범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이거? 당무감사, 물갈이, 살생부 이게 좀 그래서 당무감사는 좀 늦었고 제가 볼 때 지난번에 하기로 했을 때 좀 늦춰진 측면이 있고 다만 좀 빨리 온다 이런 느낌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른바 살생부 공천 부적격자면 이게 좀 빠른 것 같아요. 보통 한 11월, 12월 달에 나와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2월 달, 이제 4월 총선이기 때문에 2월 말까지 정도가 아마 공천 시한이 될 테고 그렇게 보면 지역마다 누구는 되고 안 되고 그거는 뭐 이런 세평 같은 게 올라오는데 이것을 어떤 기준에서 지방에서 저는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 다만 좀 뭐랄까 지금 잘 보셔야 될 것은 기준이 있을 텐데 충성도 이런 것보다도 지금은 이런 이야기를 뭐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나중 되면 최종적으로 그 지역에서 당선 가능성 높은 사람이 흔히 하는 말로 장땡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큰 의미는 없어 보여요. 저는 보진 않았죠. 명단을 보진 않았습니다만 결론 나중 되면 그때 말로 2월 달 정도 공천 국민에 들어가면 다른 것보다도 뭐 이런 이게 당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저 지역에서 민주당을 이길 사람 아니면 그냥 보내면 당선될 사람 당선 가능성이 마지막 최종 기준이 된다 이 말이에요. 네, 뭐 별거 아니다라는 말씀이네요. 윤희석 대변인 아무래도 먼저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제가 그 명단을 봤는데요. 예. 거기 이제 거론되신 실명이 거론되신 분들도 있으니까 조심스럽긴 한데 일단 그 이런 게 다 돌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이 당 관계자가 대수롭지 않게 뭐 보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긴 했는데 이게 보도가 된 게 한 며칠 됐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도는 걸로 봐서는 아무래도 이게 보니까 나름 기준을 갖고 쓴 거라 신경 안 쓸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이긴 해요. 뭐 그건 뭐 이제 결과를 봐야 되는 거. 당무감사 얘기가 나오는데 3년 만에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하는데 제가 요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21대 총선 전에도 직전에도 당무감사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하고 그 다음에 공천 작업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당무감사 결과를 공관위에다 줘요. 근데 그렇게 되면 참고 자료로 그냥 끝나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큰 영향이 없더라 공천에. 왜냐하면 공관위 차원에서 또 판단을 하겠다는 건데 당무감사에서 준 자료를 거기에 기속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그렇게 공천에 제 생각에 크게 작용할 여지가 적어 보인다. 만약 그렇게 되려면 당무감사위원 중에 상당수가 공관위원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 그런 실무적인 얘기도 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윤 대변인 그 21대 총선 직전에도 지금처럼 이렇게 리스트가 이른바 살생부 문건 뭐 이런 게 돈 적이 있어요? 그때는 없었죠. 그때는 저희가 야당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없었습니다. 예, 그 정도는. 예. 근데 윤 대변인 말씀 저도 근거가 있을 거다. 저보다는 당내 사정을 많이 아시니까. 그러니까 이른바 그 부적격자 명단 살생부가 근거는 있을 거라는 점 전 뭐 오히려 윤 대변인 말씀이 저보다는 더 신빙이 있을 거다. 그러면 당무감사는 어떤 거냐? 저는 이제 당무감사를 받아봤으니까 두 번이나 이 현직 의원 또는 원외 당협위원장이 지난 3년 동안 당원 협의회를 어떻게 운영해 왔는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원을 많이 늘렸다. 당의 활동은 예를 들어서 일반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이런 당의 많이 알렸다.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은 현역 의원이나 당협위원장을 막론하고 지방선거 공천 결과예요. 왜? 그 지역에서는 그래도 당의 얼굴이 될 만한 사람을 시장, 군수, 뭐 시의원, 도의원, 군의원 후보로 내세운 이게 가장 큰 사실은 당무감사의 초점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얼마를 배출했다. 우리는 몇 개를 이겼다. 그래서 지방의원을 어떻게, 지방정부를 어떻게 구성했다. 이게 사실은 당무감사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당무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당에서 이렇게 이 신문진들이 내려가서 지역에 정보를 많은 사람들, 심지어는 뭐 그 지역의 기자들 밝은 사람들, 지역 유지, 정보과 형사, 이 택시 기사 이렇게 만나가지고 우리 당이 이 지역에서 어떻게 투영되고 있는지, 임기가 어떤지, 당의 위원장, 현역 의원은 잘하고 있는 거 이런 걸 종합해서 보고서를 쓰고 사무총장을 통해서 당에 보고되는 그런 구조예요. 네. 자, 이제 그 살생부 리스트를 저도 보면서 느꼈던 것은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이제 국민의힘을 친윤과 비윤, 뭐 아니면 반윤 이렇게 이제 카테고리를 나눈다면 아무래도 이제 비주류 쪽에 이제 불리하게 그 리스트가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유승민 전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 워낙 내가 찢겼기 때문에 공천을 주겠냐, 공천을 구걸할 생각도 없다. 또 이준석 전 대표도 최근에 유튜브 채널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여의도 재건축 조합이라는 이름인데 그 정부 여당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굉장히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내년 총선을 생각한다면 이제 원팀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들도 일부 나오고 있어요. 안철수 의원이나 홍준표 대구시장. 나는 총선에서 쳐냈지만 이준석도 안고 유승민도 안고 가라. 지지층이 하약하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송금주 의원 이거 어떻게 네. 보세요? 다른 당 얘기지만.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어쨌든 그 여당의 전반적인 기류는 큰 흐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살생부로 돌아다니는 문건 자체가 전혀 의미가 없진 않고 또 거기에 기재된 내용들이 그 이제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내용들하고 전혀 상반된 내용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는 어떤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다만 두 가지 관점에서 저는 보고 싶어요. 첫 번째 거는 이 여든 야든 지금 대폭적인 물갈이론에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 그 국회가 특히 21대 국회가 역할을 한 게 없어요.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는 더더욱이나 여야 간에 그 어떤 국회에서의 생산적인 논의나 또 성과가 나타나질 않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실망하는 부분이 물갈이론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또 한 가지 관점에서 보면 여당의 지도부, 여당의 지금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세력의 입장에서는 이 물갈이론을 가지고 자기들의 세력화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세력화의 과정에서 이런 그러니까 당무감사도 이루어질 것이고 뭐 당무감사 결과가 공관위에 연결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는 결국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그 당의 또는 용산의 그 의중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문건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손 의원님은 이른바 이 살생부라고 불리는 문건이 네. 누군가 강 핵심에서 만들어졌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저는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냥 이렇게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장현주 네. 변호사가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굳이 이 시점에서 당 핵심부가 만약에 이런 걸 만들어서 흘리는 게 도움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살생부 논란. 사실 굉장히 시기가 묘하기는 하죠. 네. 일단 여의도에 시즌이 온 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총선 시즌이 와서 정말 이제 성수기가 되는 것 같은데요. 사실 당무감사 시즌과 맞물려서 이런 살생부, 그 살생부 이름이 22대 총선 공천 부적격자였어요. 네. 거기에 명단에 이름이 올리신 분들은 참 무시무시한 얘기잖아요. 부적격자. 네. 사실은 이거 자체는 둘 중에 하나겠죠. 정말 실체가 있어서 누군가 권위 있는 사람이 내부적으로 만들었던가 아니면 실체가 없는데 누군가가 조악하게 뭐 짜집기를 해서 뿌렸던가 둘 중에 하나일 텐데요.
둘 다 저는 문제가 크다고 생각해요. 이게 만약에 실체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실명이 공개된 뭐 의원이나 그 인사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또 분열 양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실체가 없다고 한다면 누가 이걸 어떤 의도로 뿌렸는지에 대해서 그 의도가 굉장히 좀 의심이스럽긴 합니다. 지금 당무감사 시즌이고 지금 이제 총선으로 어떻게 보면 돌입하는 그런 초입에 있는 단계에서 이런 문건이 나돈다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 내부 입장에서는 뭐 여러 가지 단합이나 이런 문제에서는 뭐 앞으로 우려가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뭐 유승민 전 의원이나 뭐 이준석 전 대표계에 대해서도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 또 유승민 전 의원도 지금 현재 이야기하는 거나 뭐 이준석 전 대표도 오늘 뭐 오전에 라디오 나가서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신단 창당이나 뭐 탈당 이런 가능성도 다 배제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은 이런 얘기 자체가 국민의힘에서도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